6번째 대멸종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인간이 될 것이다. 저는 조천호이고요. 30년 동안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일을 하고 작년에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경희사이버대학교에 기후변화 특임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에서 보다 나은 과학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어떻게 만들까? 동료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죠. 그런데 조금 우리나라에서 이 미세먼지를 대할 때 좀 과한 면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이유는 유엔에서 나온 그 자료에 보면은 지금 우리 수도권의 그 농도가 전 세계 도시의 딱 중간 정도 수준이에요. 굉장히 극악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일반 시민이 느끼는 그거는 마치 1950년대 런던 스모그 때 그 일주일 동안 뭐 수천 명 죽어나갔을 그 당시에 그 농도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가장 높은 고농도일 때 한 10배가 되는 농도예요. 그 상황에서는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죽어나갈 수가 있기는 한데, 실제 우리가 그 정도의 지금 농도, 고농도라 해도 그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농도를 갖고 있고요. 항상 그 눈으로 보이는 고농도 사례보다는 평시에 평균 농도, 이 누적성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 건강에. 그래서 평시 농도를 잘 관리를 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그렇게 또 공포심을 또 가져야 될 필요는 없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으로부터 오는 게 어느 정도가 되는 양이냐, 물론 뭐 환경부에서는 평균적으로 다 뭐 40 내지 50, 그 다음에 뭐 고농도 사이일 때는 뭐 70 내지 80까지 간 절반은 중국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중국에서 우리가 절반이 온다라고 그거를 확실하게 믿는다라고 하면 지금 서울 수도권의 농도, 중국이 없으면 절반 정도의 농도이어야 하잖아요, 지금 농도에. 그러면은 유럽의 그러한 대도시의 그런 농도 수준으로 뚝 떨어져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좀 직관적으로 좀 잘 와닿지가 않죠. 그거보다는 조금 높아야 될 텐데, 최근 들어서 중국이 2015년 이후부터는 세계 주요 논문들에 의하면 중국의 그 미세먼지 농도 자체가 줄고 있어요. 근데 3, 4년 동안 중국에서 줄였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그런 게 좀 반영이 돼야 될 텐데, 그것도 별로 그렇게 반영이 잘 안 되고요. 그런 거를 보았을 때 우리가 중국을 향해서 지금 손가락질을 하기보다는 우리 안을 좀 더욱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1988년, 그러니까 올림픽을 이제 대비하는 그 과정부터 굉장히 줄여 나왔는데, 근데 이제 초반에 이거를 미세먼지를 줄일 때는 굉장히 좀 쉽게 줄일 수가 있어요. 돈을 적게 투입을 해도. 그러니까 아무 그 시설이 없다가 뭐 분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만 투자를 해도 금방 줄거든요. 쫙 줄어왔다가 2010년 이후로다가 그게 크게 줄지를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미세먼지를 이제 대응하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지금부터는 돈을 많이 투입을 하고 애를 쓴다 해도 그게 효과가 금방금방 이제 안 나타나는 그런 상황에서 2010년 이후에는 거의 정체된 그런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88년 올림픽 이후로 이제 쭉 줄어들어왔고 2010년 이후에 이제 정체된 것이 과학적인 그런 어떤 관측 결과인데, 우리가 이제 인식 자체는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이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을 갖다 인식을 하게 되죠. 2013년도에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 PM2.5 미세먼지에 대해 갖고 그 발암물질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뭐 환경부에서 이에 대한 어떤 대응 체계를 만든다라든가, 또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넘어 들어오는 이 미세먼지가 뭐 중국발이다라든가,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갖다가 제시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을 또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는 미세먼지 농도가 거의 변동성이 거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식 자체는 그걸 위험으로 증폭을 해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 인식과 실제의 어떤 그런 차이 때문에 거기로부터 나오는 그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우리 전에 다른 이제 나라들이 이 문제를 갖고 이제 어려움을 겪었죠. 뭐 대표적으로 뭐 1950년대 런던 스모그, LA 스모그, 이게 다 이제 미세먼지의 문제들인데 마스크 끼고 인공중화하고 공기청정기 돌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았죠. 그거는 굉장히 강력한 대기 오염법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그걸 철저히 집행을 해서 그건 다 해결을 한 문제들이지, 가시적인 어떤 뭐 행사 비슷한 이러한 거로다가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수도권에 있어서 그 미세먼지 농도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디젤 자동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노후화된 이제 디젤 자동차를 폐차를 시키면 보조금을 주죠. 근데 또 그 보조금을 갖고 다시 디젤 차로 사도 된단 말이죠. 뭔가 이게 정책이 굉장히 좀 이상한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제대로 잡지 못하는 이유들은 경제 성장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공포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문제는 손을 못 대고 그 밖에 아주 부수적인 거를 갖고 자꾸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이러한 추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강력한 오염법을 만들고요. 공무원이 집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가 가능한 위험이죠, 이거는. 그렇지만 이 온실가스로 인한 이 기후 위기는 이게 어떤 임계치를 넘게 되면 이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세먼지는 한번 배출이 된 다음에 아무리 오래 가봐야 5일 이상을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편익을 위해서 뭐 여행을 가느라고 그 다음에 공장을 돌려서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이익을 받죠. 그 다음에 그 미세먼지를 자기가 마시는, 그래서 자기 지역의 자기 세대의 문제예요. 그리고 건강을 잃는다라고 하는 단순한 문제이고, 그런 반면에 온실가스 같은 경우는 사람이 당뇨병이 걸리면 혈당 조절이 안 돼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병들이 걸리는 것처럼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지구 조절 시스템 전체가 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온도가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라 재해성의 날씨가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뭐 해양이 산성화되고 해 수면이 올라가고 물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뭄이 들고 식량이 부족하고 뭐 생물 다양성이 파괴가 되고, 뭐 나열을 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온실가스는 한번 배출이 되고 나면 미세먼지와는 달리 수백 년 동안 공기 중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아무런 편익이 없이 지금 배출한 것들이 누적된 그 위험 상태로다가 그거를 다 고스란히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온실가스를 배출한 그 원인자하고 그거를 뒷감당해야 되는 게 세대 간의 차이가 나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훨씬 더 이 기후 위기는 심각한 그러한 위기, 어떤 면에서 인류적인 이 위기이고요. 이거는 한번 문제가 일어나면 제어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크게 위험이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멸종 저항 운동, 말 그대로 지금 현재 그 멸종률이라고 하는 게 거의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하면, 지난 5억 년 동안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잖아요. 대멸종의 초입 단계의 그런 멸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번 대멸종 때 어떤 시점을 딱 지나가고 그 다음날 싹 죽은 게 아니라 그게 수천 년 동안 죽어나가서 그렇게 대멸종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6번째 대멸종의 초입 단계에 이르렀고요. 지난 그 5번에 우리가 대멸종을 보게 되면 최상위 종은 반드시 그 다음에는 완전 멸종을 하게 됩니다. 최상위 종은 그 아래 하부 구조의 그 생태계를 다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존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부 구조가 무너지면 최상위 종은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6번째 대멸종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인간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저항 운동과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한 그런 행동들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미세먼지 문제하고 이 기후위기 문제는 좀 다르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 출발점이 이제 화석 연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그런 착각을 일으키기는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그 LA 스모그,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대기 오염 이 자체가 쭉 줄어들어왔죠. 그렇다고 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지는 않죠. 전혀 그거는 우리가 어떤 착각을 일으키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일 뿐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로 그렇게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문제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문제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데요. 지금 당장 미세먼지가 실질적으로다가는 햇빛을 가려갖고 온도를 떨구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 줄여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온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요. 20-30년 동안은.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혀 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문제와 미세먼지를 같이 묶어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또 사실과도 또 다른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통합의 관리라기보다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기오염의 문제는 우리가 이건 통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거는 제어를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온실가스 같은 경우는 이건 전반적인 우리 이 모든 삶과 이 에너지의 이 근본적인 이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 전반을 다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원을 이건 달리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위기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임계치를 넘어가면 제어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인류사적 문제이고 이건 멸종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전혀 다른 차원의 이러한 대응 체계를 갖춰야지 이건 같이 물고 들어가는 전혀 그러니까 하나는 조직폭력배 문제하고 핵 문제를 같이 물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건 차원의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전혀 다르게 가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구를 아낀다는 마음으로 그런 감수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렇지만 그러한 개인의 어떤 일회용품을 쓴다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다가 아주 그렇게 개인의 한 개인으로서는 그렇게 크게 지구에 도움은 안 되죠. 결국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뭉쳐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일회용품도 그렇게 줄여 나가야 되고 에너지도 아껴야 되고 이런 거지만 근본적으로 차가 없는 세상이 돼야 되고 재생에너지를 쓰는 세상이 돼야 되는 거고 일회용품을 아끼는 것보다 육식을 줄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고기 1kg을 얻으려면 옥수수 16kg을 먹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거를 고기를 먹기 위해서 굉장히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콩,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경작지의 3분의 1을 지금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다른 측면으로 이제 줄일 수 있는 여지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차를 없애는 세상이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수도권, 도시가 걸어 다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요. 자전거로 타고 다니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결국 우리가 뭐 아무리 천천히 자전거를 갖고 움직인다 해도 1시간이면 10km를 가잖아요. 그러면 도시만 해서 우리가 출퇴근을 하는데 자전거로 건강한 사람이면 전혀 지장이 없는 이러한 세계. 우리가 그래서 그러한 체계들을 만들어주고 그러려고 하면 그런 법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이 그러한 감수성으로 그러한 법을 만들어줄 수 있는 아무튼 이런 의원들을 잘 뽑아놔야지 저는 이런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